신사임당님 조연출로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될 줄 알고 퇴사를 한 건데 당연히 날 뽑겠지 했는데 안 뽑. 그때 이제 드로우앤드류님이 짬보님이 왜 회사를 왜 가요? 1년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했더니 그 이후로 모든 것들이 다 우상향을 하기 시작해서 정말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과몰입해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유튜브 해, 너도 이렇게 콘텐츠로 뭔가를 만들어봐라고 하면은 나는 못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짬보님 퇴사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 왕복 출퇴근 3-4시간만 줄어도 괜찮겠다 이런 되게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사임당님 조연출로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될 줄 알고 퇴사를 한 건데 그냥 왜냐면 당연히 날 뽑겠지 했는데 안 뽑. 컨텐츠용으로 장난치시는 줄 알았다고. 근데 저는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드로우앤드류님이 짬보님이 왜 회사를 왜 가요? 회사를 가지 마요. 딱 이렇게 되게 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좀 힌트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프리랜서로서 길을 찾기 시작해서 1년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했더니 그 이후로 모든 것들이 다 우상향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회사 안 간 걸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도 이제 저처럼 회사 안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그 이후에 뭔가 나만의 일을 찾는 법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바뀐 게 있다면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거. 내가 배우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 다니는 게 나쁜 거다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과감할 필요도 있다. 근데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지금은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제 하고 싶은 것들 뭐 이제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 부자된 세상님처럼 저도 회사 다니면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체질이 이미 됐기 때문에 잘 맞춰가고 있었는데 희망퇴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 좀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돈 때문에만 회사를 다닌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회사에서 얻은 것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조직에서 떠나온다는 게 되게 큰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해놓고 나왔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일이라도 잘 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밖에 나오면 충분히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하고 내가 딱 그 책임지는 일을 해보면 밖에 나와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행크TV 보시는 분들은 부자된 세상님이나 짬보님 같은 경우는 이미 저렇게 커리어가 있고 얘기도 잘하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유튜브를 해도 성공할 것 같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인싸도 아싸도 아닌 그럴싸라고 너무 평범해서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유튜브 세상은 내 단점을 강점으로 바꿔주는 곳인 것 같아요. 뭔가 남들이 좀 불편해하거나 싫어할 만한 거를 미리 좀 제거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고 무언가를 볼 때 그래 저 사람은 저래서 잘 됐잖아. 이거가 진짜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할수록 계속 스스로도 그런 능력이 돼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장애물을 쌓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랬지만 어떻게든 또 해냈네? 그럼 나도 그 부분을 닮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유튜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다 보면은 스토리가 쌓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스토리가 콘텐츠잖아요. 지금은 내가 진짜 극악으로 아낀 이야기 정말 안 될 상황이었는데 되게 만든 거 아니면 정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안 된 거 슬픈 거 기쁜 거 다 콘텐츠가 되는 시대고 지금은 콘텐츠가 돈이 되잖아요. 이렇게 재테크하는 이야기도 혼자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유튜브나 세상 속에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팟빵을 통해서 제 하루를 계속 얘기를 해요. 라디오처럼. 거기서 이제 계속 생산자의 삶을 살아라. 그거를 완전 세뇌를 하니까 그분들도 이제는 뭐 조그만 걸 해도 나도 여기서 어떻게 생산자로 바꿀 수 있지? 이런 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짠테크 할 때 막 너무 충동적일 때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마인드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좀 한 단계 위로 가서 봐야 돈도 아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버는 영역까지도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팟빵 들으세요. 김짬보의 가계부 일기. 내일부터 듣겠습니다. 짬부님은 부동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런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일단 뭐 시드를 모으는 단계에서 재테크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결국에는 핏이 맞는 강사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강사분들이 다 제 부동산 담당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으로 이제 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2019년에 시작했으니까 2천을 딱 모아서 이제 청주부터 갔어요. 그때는 지방 갭 투자가 되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청주 가고 뭐 포항, 천안, 원주 막 진짜 다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후회하는 게 천안에 진짜 2천으로 갭 투자를 할 만한 곳이 그때 있었고 진짜 사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너무 떨리고 그때 막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갭 투자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 내 집 마련이 먼저다. 특히나 천안 이래버리니까 제가 천안에 살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해서 안 했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지방 임장은 안 할 것 같아요. 내 주변 임장부터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지방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가서 계속 몇 천이니 몇 억이니 이런 소리 듣고 이미 버스 한 번 갔어 이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오가는 게 아니라 몇 억, 몇 천 이러니까 사람이 막 약간 피폐해지고 게다가 또 몇 시간 걸려서 집에 오고 이러니까 임장이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임장이 재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방 투자를 먼저 돌다가 갑자기 그 정말 한 달에 한 개씩 나온 것 같아요. 규제가 막 제 기억상 제가 느끼기에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금요일 날 규제가 나와서 토요일 날 원래 12명 가는 거였는데 3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네, 임장 모임을. 그러니까 안 가겠다. 이제 저건 답이 없다. 그때 아마 2주택자부터 이제 취득세가 높아지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2주택을 목표로 갭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취득세가 막 8% 이래버리니까 그때부터 그냥 나는 내 집 마련 목표로 좀 다시 구해야겠다 해서 용인과 수원, 신분당 라인부터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부동산 투자 막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집 마련 그냥 잘 해놓은 케이스고 사실 이것도 막 지금 보니까 엄청 마음에 들진 않은데 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만약에 이 집에 지금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아 그냥 갭으로 할 걸 혹은 그냥 이렇게 할 걸 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 안에서 뺑뺑뺑 돌았을 것 같아요. 한번 발을 뒤져봐야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소액이라도 혹은 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과몰입해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 사는 상상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거. 부천을 얘기해줬다라고 하면은 그럼 부천? 나는 부천 안 살 건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부천이 어딘지 한번 네이버 그거라도 해보고 거리뷰라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그냥 데이트 갈 겸 혹은 혼자 가볼 겸 가서 아, 이런 분위기구나. 부동산 한번 들어가 보고 멀찍이서 보는 게 아니라 완전 내가 나 부천에 살 수도 있어라는 약간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똑같이 봐도 배우는 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약간의 과몰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동산 무조건 가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마케팅 할 때도 차 무조건 타보게 하잖아요. 만져보게 하고 그러면은 갖게 되거든요. 부세님은 어떻게 시작했죠? 처음에 경매로 저는 시작을 했어요. 경매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되게 막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이게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대출이 많이 나온다. 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짬무님처럼 처음부터 내 집 마련을 했던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소액 투자부터 해가지고 단기 매도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벌고 하면서 그걸로 재투자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투자를 그렇게 해왔거든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부터 일단 시세를 알아보는 게 시작이다. 저도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시세는 얼마지? 이거를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부터 시세를 알아보는 게 시작이다. 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김짬부님의 살면서 한 번은 짱테크와 홍 사무장님의 엑시트를 추천드립니다. 네. 짬보님 책이 좋았던 거는 물론 저는 그때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읽었는데 기록을 되게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순간순간 느꼈던 감정들이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쓰진 않고 너무 찌질한 감정이 들 때만 써요. 그런 느낌들이 책에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짬보님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혹시 계획했던 게 있었나요? 원래 올해 나왔어야 되는 책이 있는데 뭐 아마 내년쯤에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이요? 네, 아직 쓰지 못했는데 프리랜서 얘기? 여기 이제 마지막 문단에 우린 모두 1인 기업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는데 블로그 후기 보면 그 부분을 되게 많이들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주제로 한번 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책 말고 다른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갤럽 강점 검사라고 약간 MBTI랑 뭐 이렇게 비슷한 느낌인데 인간의 성격이나 성향 테마를 34가지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1위부터 34위까지 알려주는 되게 미국의 유명한 검사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고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나한테도 강점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제가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게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해 너도 이렇게 콘텐츠로
뭔가를 만들어봐라고 하면은 나는 못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래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되게 막 어떻게든 이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그때마다 너 강점 검사 해봐. 이것 봐, 너는 이건 강점이 강점이 이러면은 진짜 눈이 막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코치 자격증을 한번 따려고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지금까지도 저는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든요. 저도 이제 팀이 좀 필요할 때가 왔다 싶어서 아마 팀도 좀 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확장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투자적으로는 이제 다음 건너뛸 집 좀 계속 찾아다니면서 할 것 같고, 그때 부세님 만나서 제가 소호 사무실 하시는 거에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짬부님 혹시 그냥 편하게 고민이나 혹시 궁금했던 거 없으세요? 그냥 또 실거주 할지 아니면 바짝 모아서 갭 투자해서 월세 살지 좀 진지하게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라면 지금 제 나이에 지금 저라면 이제 2년 채우고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2년 여기서 어쨌든 실거주 하고 이제 여기 나갈 거거든요. 일단은 이세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세나 전세 살 때는 내가 통제하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1년 뒤에 가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세를 낳는다고 하면은 좀 멀리 보고 학군지로 바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비슷하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짬부님 2년 뒤에 자녀 계획이 있을까? 왜냐면 딱 제 나이 되니까 이제 2년 비과세 채우고 중간에 이제 갈아타기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그런 걸 해보고 갈아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 계획이 당장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상가 투자도 좋고 아니면은 뭐 다른 분야 투자를 한번 해보고, 왜냐면은 주택이 계속 규제가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다른 뭐 상가나 토지나 이런 것들 워낙 잘 대출도 잘 나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막 주택 하나에만 매몰되기 되게 쉬워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른 투자를 관심을 가지고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라면은 다른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짬부님 나중에 오면은 집 한 20채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재테크 관련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20대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같은 나이대에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현실은 어느 정도 직시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현실을 모르는 분들에겐 저는 이제 현실부터 직시를 하라고, 너가 그 쓰고 있는 안대를 벗으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앞에는 생각보다 꽃밭이 아닐 수 있다. 대신에 현실 직시를 하고 또 무너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내가 바꿀 수 있고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많은 행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본 성공한 분들의 특징은 핑계 대신 방법을 찾으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이러니까 이걸 할 수 있겠네 라는 관점의 변화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스위치를 먼저 좀 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걸 보든 큰 걸 보든 나는 이러니까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만 하셔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저의 하루하루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에서 김짬부의 가계부 일기 들어오시면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녁에 저희 이야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 김짬부의 머니메이트에는 좀 2030 여성분들이 좀 많이 모여있어요. 거기서 또 같이 으쌰으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테크를 해본 사람만이 나중에 큰 돈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짠테크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크TV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짠 러뷰! 행러뷰!